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민주당은 청부 감사였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해경은 자진 월북이라던 조사 결과 2년 만에 뒤집었죠. 정권이 바뀌면서 조사 결과도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감사를 해봤던 감사원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보고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정조준했습니다. 총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입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내놓은 자료는 총 18쪽입니다. 이례적으로 자세한데요. 이 씨가 발견된 시간, 그리고 위치가 표시된 지도, 또 그리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의 대응이 시간대별로 정리된 표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감사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정하고 국방부와 해경 등의 관련 발표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결론에 맞지 않는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제외를 하고 원보이스로, 즉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월북으로 추정한 주요 근거가 됐던 구명조끼의 경우에는 한자가 적혀 있어서 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방부가 파악을 했지만 해경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담겼습니다.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에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해경은 이 씨의 월북 동기가 상습 도박이라고 말을 했죠.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을 하면서 억대의 도박 빚이 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였다라고도 말을 했는데 이 실종 직전 15개월에 대한 계좌를 추적한 결과라고 밝혔었습니다. 실종 전 출동 중에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등 30여 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꽃게 대금을 입금받고 받은 당일 도박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을 하는 등 도박은 마지막 당직 근무 직전까지 계속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은 당시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월북 동기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이 씨가 발견된 직후에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도 쟁점이죠. 감사원 보고서 결과를 보면요. 관계부처의 초동 조치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국정원과 해경이 이 씨의 표류를 인지한 건 실종 신고 3시간쯤 뒤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49분인데요. 1시간 반쯤 뒤에는 국가안보실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실은 북한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무부처, 대화 파트너인 통일부를 제외하고 이 상황을 전파했다고 하는데요.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고 또 서훈 안보실장은 오후 7시 반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3시간 뒤에 이 씨는 피살이 됐죠. 통일부 주관이라고 결론 내린 국방부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씨가 북한으로 넘어간 이상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다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미 NLL선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6시간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상식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못했느냐고 얘기한다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감사원은 잦은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으로 삭제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군 보고서 60건, 그 국정원 보고서 46건입니다. 특히 군 보고서가 담긴 프로그램 민스 운용 담당 실무자가 퇴근을 했는데도 다시 불러서 삭제를 했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사원은 보고서 삭제 시점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 회의 이후라고 봤습니다. 대책회의가 아니라 은폐회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왜냐?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추락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가 그 23일 날 01시 회의 이후에는 갑자기 보안유지라고 하는 언명이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날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예. 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겨냥한 건 바로 이 보고서 삭제하는 이 대목인데요. 감사원이 군 첩보 보고서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라고 명시한 서욱 전 장관은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도 이 부분 때문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박 전 원장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고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책을 사와서 찢으면 서점에 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냐? 찢은 적이 없어요. 국정원은 책을 찢은 적이 없다고. 제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사 삭제를 하더라도 생산부서인 국방부에 남는다. 또 보고서를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건 내가 삭제를 지시해도 국정원은 그대로 남는다. 네, 서욱 전 장관에 이어서 오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해경을 대상으로 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당 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점을 상기를 시키면서 공무원 이 씨가 바다로 가게 된 경위를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런 선입관 없이 이 해수부 공무원이 실족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판단으로 배에서 스스로 내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도 그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해경청의 최고 책임자께서 그런 판단도 못하면 어떻게 해경청장을 하고 계세요? 실족해서 바다로 빠진 건지 아니게 되면은 스스로 바다에 적이 내린 건지 이런 판단이 가잖아요. 네, 국민의힘 역시 해경을 비판했습니다.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라 수사 결과가 보충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제가 청장님 답변 듣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소신 없이 왔다 갔다 답변을 하고 있어요? 월북 판단을 번복했다는데 번복입니까 아닙니까? 수사는 초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진행되면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최종 수사 발표 내용이 이제 달라진 점에 대해서 본선을 줘서 저희들이 네, 민주당은 청부감사이자 파렴치한 정치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씨가 바다에 빠진 이유, 북한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하나라도 제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정조사 추진하고 위법사항 추가 고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까지 당론으로 입법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 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80년대의 안기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이 이 결과를 발표를 하려면 내부에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절차가 빠졌습니다. 감사원의 실세인 유병후 사무총장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에게 이렇게 문자로 직보하는 유 사무총장, 이번 감사 개시도 직접 결정했다고 밝힌 바가 있죠. 8시에 참모회의 소집했고요. 저녁 8시에 했어요? 아니요. 아침 8시에요. 4시에 깨서 연합뉴스를 받고 6시까지 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와 짧게 가봤어요. 해양경찰 의원님 그때 한번 내용 보시면요. 이제 보니 월북이 아닌갑다. 이런 황당한 브리핑을 합니다.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더 황당합니다. 주요 감사를 결정을 할 때에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주요 감사 사항을 회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숙고한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안이 있고요. 아닌 게 있습니다. 황당하다라고 하면서 간부들 회의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 감사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네, 당초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오히려 대면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하고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제외한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겨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건데 이 역시 용산의 뜻일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력 핵심 내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네. 저하고 좀 소통을 했어요. 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거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감사원의 보도자료에도 문재인 대통령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는 사실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주유소 습격 사건 네. 한 놈만 팬다 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저는 좀 바빠가지고 사회공무원 감사원 발표를 중간 발표를 한다고 그랬나 이런 보도는 제가 봤는데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언론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만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채널의 자막을 봤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요. 저희 다정에도 자막 맛집이라는 점 깨알 홍보를 좀 해보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고 이렇게 불종을 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는 못하느냐. 반드시 규명해가지고 가족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요. 이미 이 사건 검찰이 수사 중인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로 여야 간 갈등 더 심해질 거란 점은 확실한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감사원, 청와대가 월북 속단, 정보 은폐, 민주당 절차를 무시한 파렴치한 정치감사.